그림책 육아 강의를 가면요, Q&A 시간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림책 추천해 주세요,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내가 함께 있을게. 어느 날 오리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를 확 봤더니 웬 해골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해골이 대답하기를, 드디어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아니,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앞으로 만일을 대비해서 옆에 쭉 같이 있을 거래요. 사실은 예전부터 쭉 곁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발견한 거라는 거죠. 그날부터 오리랑 죽음은 같이 다닙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자기를 피하고 무서워하는데, 오리는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지만 같이 다니면서는 죽음을 걱정해 주기도 하고 같이 죽음이랑 놀러 가기도 하면서 둘이 이제 결국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리가 나 추워, 이제 나 좀 따뜻하게 해줄래? 하고는 누워서 잠이 듭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죽음은 오리를 강물로 이렇게 안고 가서 띄워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 오리 위에 이렇게 튤립 한 송이를 얹어서 보냅니다. 물론 죽음에 관한 그림책들은 슬프고 물적하게 만드는 데가 있지만 그런 책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이 책을 쓸쓸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거 고등학생 돼야 가능한 거 아니요? 아니요. 5살쯤 되면서부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가 함께 있을게 이 책을 제가 읽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 책을 처음 봐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많이 읽어본 분들일수록 더 놀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에게 눈동자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이 죽음이 해골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해골은 눈동자가 없이 텅 빈 구멍이니까 당연히 이 죽음한테 눈동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이 죽음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덜 무섭게 느끼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놀라는 부분은, 오리 위에 얹어준 튤립 어디서 났을까요? 하고 여쭤보면 다들 대답이 아, 그러게요 하세요. 처음부터 죽음이 튤립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책 뒷페이지를 보면 튤립이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오리가 있고 뒤에는 튤립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도 오리, 죽음, 그리고 튤립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튤립이 이렇게 나오나? 이왕 죽은 사람에게 바치려면 흰 국화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튤립은 바니타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니타스가 뭔데? 바니타스는 17세기 네덜란드 지방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그림책이 독일계 책이잖아요. 네덜란드, 독일 요쪽 지역. 17세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상업 강국이었어요. 당시에 암스테르담은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의 금융 중심, 거의 월스트리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한 상인들이 생기고 집에는 돈 번 사람들이 값비싼 물건들도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 돈 언제까지 갈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불안해집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바니타스예요. 해골, 시든 꽃, 꺼진 촛불, 모래시계, 이런 그 오브제로 인생 무상을 표현한 그림을 보고 바니타스라고 합니다. 아예 늘 그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 이것들이 다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지금은 네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간 다 죽어. 지금의 부, 권력, 쾌락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바니타스. 이 바니타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인가가 그런 구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라틴어로 하면 헛되고 헛되다. 이게 바니타스, 바니타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주로 죽음을 기억해라 하는 뜻이니까 해골, 뭐 모든 것은 유한하다, 끝이 난다 하는 모래시계, 꺼진 촛불 이런 것들이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튤립이 있습니다. 왜 하필 튤립이 있냐면요. 네덜란드 그 당시에 튤립 버블 사건이 크게 있었거든요. 튤립 버블? 그게 뭔데?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사람들 전부가 튤립에 미쳐가지고 부동산처럼 투기하다가 다 같이 폭망한 사건입니다. 튤립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은 왕관 같고 그리고 꼿꼿한 몸대가 있고 기사의 검처럼 길게 뻗어 나온 잎.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져서 튤립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건 막 줄무늬도 있고 색깔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튤립 너무 예쁘다. 더 비싸고 멋진 것들의 상징으로 이 튤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점점 더 튤립 가격은 올라가고 그 희귀한 튤립을 사다가 또 다시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사람들이 튤립 꽃 구근을 확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꽃 핀 다음에 사면 가격도 너무 올라 있으니까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튤립은 봄에 피니까 꽃 피기 전에 겨울에 계약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근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상 피워봤더니 단색깔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싸게 샀는데 그 안에 막 제일 비싼 튤립이 나오면 대박 나는 거죠. 이렇게 점점 튤립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무슨 꽃 한 뿌리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까지 갔대요. 이 꽃 한 뿌리 사려고 대출 끌어오고 전 재산 걸고, 우리 사는 거랑 비슷하죠. 코인, 부동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왜 꽃 같은 거에 내 집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있지? 한 사람이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대 심리가 다 같이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갖고 있던 튤립 막 가격 떨어지기 전에 막 팔고, 이렇게 매도 행렬이 이어지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떨어집니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다 같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튤립 시장이 붕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 특히 중산층들이 파산을 합니다. 튤립 시들면서 통장도 같이 시들고, 튤립 때문에 생겼던 거품 경제, 이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함께 있을게 그림책으로 돌아와서요. 늘 네 곁에 내가 있어 하던 해골, 죽음은 손에 튤립을 들고 다닙니다. 바니타스는 해골과 시든 꽃으로 어떤 종말로서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이 그림책의 해골은 그래, 너 죽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는 죽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 죽음은 이제 오리를 조용히 떠나보내고 배웅을 하죠.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요. 바니타스가 모든 것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오리와 이 죽음이 함께한 이 책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것은 헛된 거 맞아요. 모든 것은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순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은 진짜예요. 당신은, 우리는, 나는 외롭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삶의 끝을 얘기하지만 하나는 이 끝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는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 속에 있는 튤립은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별의 징표이고 선물이잖아요. 바니타스는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속삭이고, 내가 함께 있을게는 하지만 혼자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구도라는 거. 다 덧없다면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정말 이 제목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깹니까?